심프로 팬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CNN 머니에서 만들고 사용하는 지수죠. Fear and Greed Index라는 게 있는데 이제 공포와 탐욕 지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7개의 지표를 종합을 해서 시장에 내재된 공포심과 낙관의 상대 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수가 유의미한 지수인지, 그리고 유의미하다면 어떤 식으로 투자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Fear and Greed Index라고 하는 건 CNN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서 합니다. 여러 군데서 하고, 저도 이제 얘들이 갖고 있는 거하고 비슷한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는데, CNBC 같은 경우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근데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제 뭐 이 자체의 의미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걸 기술적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트를 갖고 차트에 그 거래량을 쓰든 아니면 뭐 변동성을 쓰든 아니면 가격을 쓰든 이걸 종합하든 해가지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뭐 만들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에 밑바닥에 깔려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너무 많이 올라가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내려가면 올라간다라는 걸 밑바탕에 깔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 올라가는 그래프 보면 내가 빨리 사야지, 야, 더 올라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은 늘 그런 식입니다. 과열이다. 너무 침체됐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너무 밑으로 거래량이 너무 줄어들었다든가 아니면 가격의 하락폭이 너무 컸다고 그러면 기술적 분석은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매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RSI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든지 간에 어쨌든 전체 가령 0부터 100까지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게 하위 10% 또는 20%면 까지 내려오면 매수, 상위 뭐 10%, 20% 안에 들어오거나 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여기 지금 Fear and Greed Index도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뭐 빅스 지수 변동성, 주가가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너무 변동성이 커지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정크본드의 가격,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주가가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 시장이 너무 과열됐다, 침체됐다. 뭐 주가 지수도 너무 많이 올라갔네, 너무 많이 떨어졌네, 이런 식으로 기술적 분석은 너무 뭐뭐한 것도 배제하고 너무 뭐뭐한 것도 배제하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신뢰한다, 뭐 믿지 않겠다, 뭐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사실 기술적 분석은 좀 안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봐도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네, 너무 많이 올랐네, 최근에 주가 너무 많이 떨어졌네, 좀 사볼까, 너무 많이 올랐네, 좀 정리할까, 이런 식의 너무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수를 안 그려봐도 뭐 굳이 대충 최근에 너무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은 받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너무 뭐뭐하다, 가령 상위 20%, 10%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매도해야지가 아니고, 이제부터는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 지수를 갖고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부터라도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라도, 그때도 고수들이 계셨겠죠. 지금은, 그때 제가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고수들은 지금 한 70대시겠네요. 그분들이 하셨던 말씀이, 기술적 분석은 이거는 전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전망이 아니고 대응이다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대응. 그러니까 네가 이까지 올랐으니 네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차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들어왔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이만큼 떨어졌으면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지라고 더 매도하는 거는 좀 과잉이겠다.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게 좀 너무 과한 것이겠다, 이 정도 선에서 까치밥 남겨두고 물러나자. 그게 매수든 매도든 그렇게 할 것이냐, 아니야 여기서 화감 더 질러야 돼 라고 할 것이냐라는 대응을 생각할 때, 그때 참고하실 지표고, 이걸 이제 어떤 너무 그 전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 이제 베이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매매 타이밍을 잡는 데는 어느 정도 좀 유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저도 사실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보고 적용을 하는데,
굉장히 좀 긴 차트로 기술적 분석이 처음에 역사적으로 처음 나온 것 자체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뭐 60일 이동 평균선 이런 거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 그거보다는 훨씬 더 긴 흐름이에요. 몇 년간에 걸쳐 가지고 뭐 처음에 나온 것 자체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어떤 자연의 질서를 인간 세상도 인간하고 자연은 다르죠. 자연의 세상은 의식이 없는 입자들이 운동이기 때문에 규칙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인간 세상은 인간이 의식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규칙성이 자주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단기적인 규칙성은 인간 세상에 나타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기술적 분석은 처음 등장할 때 어떤 식이냐면 엘리어트 같은 사람들이 길게 보면 그래도 인간 세상도 이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회과학이나 이쪽에서도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도 어떤 규칙성이 나타난다라는 거 경제학도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것이죠.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저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굉장히 좀 길게 보는 뭐 1년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이 정도면 이제는 뭐 진짜 과열이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 좀 길게 보지 이거 뭐 RSI나 이런 또는 뭐 공포 탐욕 지수 이런 거는 굳이 안 봐요. 왜냐하면 안 봐도 대충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그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다음은 권기문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이 수급을 좀 올려주셨습니다. 1월 29일자 13시 24분쯤에 수급 정보를 올려주셨는데 이제 요약을 좀 해보자면 개인이 매수한 금액이 기관 외국인이 매도한 금액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태인데 근데 코스피는 왜 하락을 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뭐 매수 매도를 따지는데 외국인 기관에 안 들어가는 곳들이 있어요. 일반 법인이 있죠. 일반 법인. 그 일반 법인은 뭐 가령 우리나라 기업들, 상장 기업들. 근데 현금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은행에 맡겨놓자니 금리는 제로고. 그래서 그냥 주식 사자라고 해서 주식 사는 일반 법인들이 좀 있어요. 있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개인인데 법인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 뭐 언론에서 잠시 나오고 요즘은 그런 표현 잘 안 나오네요. 뭐 뭐 매미 이런 표현이 있죠. 뭐 전직 그 펀드 매니저들이 차린 회사 뭐 이런 대부분 다 일반 법인으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기관으로 안 잡아요. 일반 법인들은 기관은 금융기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도 아니죠. 그래서 요 일반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배제되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정부와 관련된 거. 특히 뭐 일방적인 뭐 매수 매도가 아니고 프로그램 따라서 매수 매도하는 정부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해서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좀 더 빈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사실 개인 외국인 기관 매매 정보가 물론 뭐 그날에 따라서는 의미가 있는데 근데 크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매수했다는 건 누군가가 매도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뭐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왜 많이 올랐냐? 야, 김대리 왜 많이 올랐어?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아니 그러면 누가 팔았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누가 샀다는 이야기는 누가 팔았으니까 산 거겠죠. 공매도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판 거잖아요. 그럼 누가 사고 누가 판 건데 그러면 이것만 보면 주가가 올라갈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왜 올라갔느냐? 정확한 답은 개인이 많이 사서 올라갔습니다가 아니고 개인이 적극적으로 샀네요. 매수는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가격을 올리면 샀고 매도는 그래 가격 올라오네? 그럼 나 좀 팔아야 되겠는데 굳이 뭐 좀 더 높여서 팔아볼까? 좀 더 높여서 팔아볼까? 이런 심리. 뭐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내가 왜 이렇게 낮은 가격에서 팔아야 돼? 높은 가격에서 팔자. 사는 사람은 야 이거 빨리 사자. 그러니까 결국은 체결된 수량은 똑같아요. 매수 매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쪽이 의도가 있었고 저쪽도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양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양으로 따질 수는 없고 개인이 가령 뭐 질문하신 부분에서는 개인이 그때 1조를 그날 순매수하고 있었고 외국인이 6천억을 순매도하고 있었다 그러는데 누가 적극적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주가가 이제 뭐 그 전날 미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떨어졌죠. 2% 이상씩 떨어진 상황에서 개인들이 야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사자고 1조를 높은 가격으로 밀어넣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한국 시장 떨어지겠지 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도하고 밀고 내려오는 물량이 힘이 더 강했겠죠. 개인들은 그래 떨어진 거 좀 사서 다음 주에 올라가면 그때 팔아볼까? 라고 하는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밀고 내려오는 걸 이렇게 높은 가격에 사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을 보실 때 개인이 샀으니까 떨어진다 올라간다, 외국인이 샀으니까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얘들이 물론 개인도 다 다르고 외국인도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만 집단적으로 보면 가격을 올리면서 살려고 할까? 가격이 떨어지면서 살까? 얘네들은 가격을 밀고 내려가면서라도 팔려고 할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의도를 생각을 하는 것이 맞지, 그 양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을 것 같은데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